자, 이게 물격이 만물이 오른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것은 만물 이치의 극한 곳에 이르지 아니함이 없다. 그러니까 극한 곳에 이른다 이 말이죠. 극한 곳에. 그러면 만물 이치의 극한 곳은 무엇일까요? 이제 물건이라는 것은 사물을 다 포함하거든요. 일, 그다음 사람. 제 생각에는 이제 일단은 사람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마음, 사람을 두고 생각을 해보면 사람의 이치에 있어서 가장 극한 점, 사람의 이치에 있어서 가장 극한 곳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자신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고 더불어 행복해지는 그 마음, 그것이 저는 이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하늘이, 천지 자연이, 우주가 사람을 이제 태어나게, 부모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한 그 마음이 그 사랑이거든요. 사랑.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물건 이치의 극한 것은 사랑일 수 있으면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의 첫 번째가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마음. 그거는 동물들도 있거든요. 어미가 새끼 사랑하는 거는 동물들도 있어요. 그리고 나무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사람뿐만이 아니고 동물, 그리고 지구상의, 우주상의 모든 그 물건에도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 물건의 이치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이제 이것이 이치가 되는 이유는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이 없이는 이 현재 내 몸뚱아리가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 내가 있게 된 근원적인 이유이고 바탕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물건을 이제 음식을 먹고 숨을 쉬고 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음식을 먹지 않고 숨을 쉬지 않으면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온 거죠? 자연에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이 사람을 살리려는 그 마음이 없다면 내가 살아있을 수 없죠. 부모님에게 태어난 이후로 현재도.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랑이란 것이 물건의 이치의 극한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딱 그렇다고 하기보다는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또 이치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알지 못하면, 느끼지 못하면 이제 좀 행복하지 못한 삶이 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어미가 새끼 사랑하는 그 마음의 바탕 위에 우리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것을 내가 다 알게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가까워요. 그러면 알미 지극해진다는 것은 내 마음의 아는 바에 다하지 아니함이 없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아는 게 다 한다는 거죠. 다 안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다 안다. 지지라는 것은
그러면은 내가 사랑으로 태어났고, 그러면은 나뿐만이 아니고 내 주변 사람, 모든 사람이 사랑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고 이 자연, 우주, 이 모든 물건들, 일에 있어서 그것이 적용된다는 것을 두루두루 미루어서 알게 돼가지고 그 모든 점에 있어서 알미 다 하는 거죠. 아, 나 모르는 게 없어. 다 알게 된다. 근데 그것이 어떤 다른 사람의 전문 분야 혹은 영어, 수학, 국어처럼 어떤 지식을 아는 게 아니고요. 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원리, 내가 살아가는 원리, 어떤 그 삶의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죠. 지식을 다 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내가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고 내가 사랑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면 알미 이미 지극해지면 그러면 이 우리의 생각, 뜻이라는 생각은 그 알고 있는 그 사실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아는 것이 틀리지가 않고 거짓이 아니라면 그걸 바탕으로 나타나는 내 뜻이 진실된다는 거죠. 내 뜻이 가히 실어금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뜻이 진실해진다. 뜻이 실제와 가까워진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겉과 속이 마음이 같아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진실해진다는 게.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화합을 해야 된다는 게 그게 오륜이면 겉으로는 잘하려고 해도 속으로는 마음이 다른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아는 것이 충분해지면 내 뜻이 속에서도 내 속마음에서도 상대방을 존경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구나라는 마음이 생겨서 진실해지는 것이지 겉으로는 존중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는 거죠. 남편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품는 거. 그게 이제 진실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저 사람도 사랑으로 태어난 사람이고 나도 사랑으로 태어난 사람이니 뜻을 거짓으로 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뜻이 이미 진실해지면 이제 내 속마음이 겉으로 하는 것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거짓으로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배려하고 좋아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음이 발라진다는 거죠. 마음이 발라진다는 것은 갑자기 화내거나 갑자기 성내거나 우울하거나 이러지 않고 마음이 이렇게 떳떳해지고 편안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감정적인 행복에 이르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이 물격부터 정심까지 이렇게 쭉 가서 수신이 마지막에 이제 되는 거거든요. 몸이 이제 마음이 발라지니까 집안에서 행동을 어긋나지 않게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보면 아까 이제 수신 이상 평처나 제가 수신 그거죠. 그거는 앞에서 말한 명덕을 밝히는 일을 제가 잘못 말했네요. 수신 이상은 물격, 치지, 성의, 정심 이렇게 연구하고 알물 다하고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 이것이 수신 이상이거든요. 앞에 보시면 이것은 명덕을 밝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수신 이상은 내 마음속, 내 몸속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내 머릿속. 그래서 명덕을 밝히는 것은 이 수신 이상의 이 일들이 나의 명덕을 밝히는 거라는 거죠. 내 명덕은 내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밝히는 일이라는 거죠. 물격,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이것이 내 마음을 밝히는 일. 앞에서 말한 명덕이라는 것이고, 제가 이야, 제가 신민, 제가 치국, 평천하. 이거는 이제 내 몸 바깥의 일이잖아요. 남편과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는 내 몸을 벗어나는 일이죠. 그죠? 그러니 이 제가와 치국과 평천하는 신민, 다른 사람을 새롭게 해주는 일이죠. 다른 사람을 바꿔주는 일. 이제 그렇게 이제 크게 나눠지고, 또 물격지지, 이제 의성 앞에까지만 잘라가지고 물격지지까지만 보면 이게 이제 연구하고 아는 게 이제 지극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아는 거잖아요. 그죠? 아는 거. 내 자신을 아는 거. 그것은 그칠 바를 안다는 거죠. 이게 앞에서 그칠 바를 안 뒤에 정함이 있고 라는 말이 있었죠. 지지 이후에 유정이니 거기거든요. 그래서 아니까 몰랐을 때는 이럴까 저럴까 하지만 이제 알았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이 정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칠 바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어디에 그칠지. 내가 이 남편과 이 아이와 이 사람들과 내가 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악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끝내는 좋게 될지 아니면 나쁘게 될지 고민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닐 수 있죠. 또 그뿐만 아니고 모든 일이 그러죠. 그럴 때 내가 이렇게 알았으니 이제 방향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나는 이제 무조건 이렇게 태어난 자식, 이렇게 결혼한 남편, 이렇게 내가 태어난 우리 부모님, 내 가족들, 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마음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선한 방향으로. 왜냐하면 다 사랑으로 태어났지만 욕심과 성격에 가려가지고 그걸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라도 그게 옳다라고 이제 알게 되고 연구를 했으면 딱 이제 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게 그칠 바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를 딱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성, 정심, 수신, 제가, 치구, 평천하 그 밑에 의성, 이하 그 밑에 일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내 방향이 정해지면 내 뜻이 이제 정성스러워지겠죠? 그 뜻이 정성스러워지면 마음도 발라지겠죠? 마음이 발라지면 몸이 닦여지겠죠? 몸이 닦여지면 우리 집을 내가 다스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점점 얻어지는 거죠.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서 그 차례를 얻는다 이 말이에요. 자, 좀 더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풀어볼게요. 이제 이 만물에 오른다라는 것은 만물 이치의 극한 곳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제가 말했듯이 이게 어떤 사람으로서 그 사랑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아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이제 내가 행복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행복으로. 그러면 그것을 알아야 먼저 행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내가 사랑으로 이미 태어났다는 것을 모르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내가 부모님의 사랑으로 태어났는데 그걸 까먹고 잘 모르니까 부모한테 짜증을 내기도 하고 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우주가 나를 도와주는데
이건 참 행복한 일인데, 즐거운 일인데도 좀 더 벌려고 하고, 좀 더 얻으려고 그러고, 좀 더 욕심이 나잖아요. 이미 충분한데도. 그래서 작은 것에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 아, 내가 이미 사랑으로 태어났고, 이미 나에게는 물질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만족이 있구나. 아, 물 한 모금, 밥 한 공기, 이런 음식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행복을 누리고 있구나. 이런 것을 이미 알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조건이 된다는 거죠. 첫 단계가. 이제 그렇게 이제 내가 행복하고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게 극도에 이르게 되면 이제 그것으로부터 내 뜻이 이제 내 뜻이 이렇게 간살스럽게 악하게 안 나오고 진실되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가족으로 이제 놓고 보면 일단은 이제 남편이나 배우자라고 합시다.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에 나아갔을 때 이 사람의 이치가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 이치 사랑은 우리가 생활 속에 나타났을 때는 오륜을 실천하라고 하는 식으로 방법이 정해지거든요. 그러면 부부 관계에 있어서 오륜은 부부 유별이잖아요. 근데 부부 유별에서 강조하는 것은 부부 각자가 해야 할 바가 있다라는 점보다도 부부 각자가 다른 성의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사람이 이 아이라는 사랑의 결정체를 만들어 놓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에 있어서 방법은 뭐냐? 부부 유별이지만 그 유별은 존중이에요, 존중. 상대방에 대한 존중, 화합. 그래서 결론은 명확하거든요.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그래서 그 부부 관계에 있어서 정답은 화합이에요, 화합.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내려놓고 내 탓이라고 인정을 하고 내가 먼저 베풀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이제 행복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나의 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덕으로 상대방에게 잘하면 그게 이제 신민인데 그런데 그것이 이제 되려면 거짓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행복하지 않고 즐겁지 않고 내가 매사에 감사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잘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내가 내 부모님한테서 사랑으로 태어난 존재고 내가 내 부모님한테 먼저 살갑게 하고 잘하고 이렇게 화내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내가 내 부모님한테 고마워하는 마음을 먼저 챙기고 그러다 보면 내가 먼저 떳떳해지고 행복해지면 그걸 기본으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부부가 화합을 하게 되거든요. 부부가 화합을. 그래서 부부가 화합이 되었을 때 우리 부부의 사랑의 결정체인 아이가 행복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는 결국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으로 합해져서 태어난 존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을 동시에 같이 받아야 아이의 정서가 아주 좋아져요. 발라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쪽에서는
이쪽에서는 이렇게 하고 아버지 쪽에서는 이런 감정이 있고 어머니에서는 이런 감정이 있으면 그 사이에서 아이가 감정적으로 불안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부가 일심으로 서로 화합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아이를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살아갈지가 한 방향으로 나오게 되면 아이는 혼란스럽지가 않고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 아이가 이 아이를 만들려고 했을 때 그 부부가 사랑했을 때 어떤 그 관계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이에게 너가 잘해라, 너가 공부 잘해라, 너가 뭐 해라라고 잔소리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화합하고 안 싸우고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그게 아이의 건강과 행복과 미래를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으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초등학생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그 마음을 계속 느끼다 보면 그 사람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혹은 다른 사람과 결혼하거나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는 행복할 수밖에 없죠.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야 그거는 각자 이제 본인이 노력해야 되지만 정서적으로는 안정이 되는 거죠. 근데 정서가 안정된 사람이 잘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서의 안정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은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나. 그래서 내가 이 사랑으로 태어난 존재이니 그것을 굳건하게 지키려면 보통 요즘 가정에서는 극기라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극기라는 것은 나를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욕심, 내 어떤 성격 그런 것들을 내 욕심을 이기고 내 사리사욕을 이기고 공욕,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제 그 내 욕심을 내가 이제 누르는 거죠. 내가 짜증도 내고 내가 막 화도 내고 나도 막 욕심이 많잖아요. 그걸 누르는 게 극기거든요. 그래서 극기복례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게 공자님께서 안자에게 말해준 이제 방법인데 이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극기복례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잘못, 나의 욕심, 나의 그런 성격, 막 짜증내고 화내고 막 그러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스스로가 내릴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알고 이렇게 제어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극기거든요. 극기.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극기를 하게 되면 내가 안정이 되거든요. 내 마음이 내 욕심을 누르니까요. 그러면 그 바탕으로 이제 상대방에게 덕을 베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상대방도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저 사람이 왜 저러나 뭐가 바뀌었네. 예전과 같이 그런 사람이 아니네라는 걸 느끼면서 상대방도 뭔가 이제 뭐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뀌는 거거든요. 조금씩. 이제 바뀔 여지가 생기는 거죠. 당장은 안 바뀌죠. 근데 나부터 그렇게 하다 보면 상대방을 바꾸기 이전에 내가 먼저 조금 편안해져요. 내 욕심, 내 감정, 이런 것들을 이제 극기란 건 이긴다는 거거든요. 내 감정을 누르다 보면, 나쁜 감정을 누르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편해지는 거 일단 극기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그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바뀌길 기다려주면 되는 거죠. 나는 나를 먼저 다스리고, 그래서 남을 탓하고, 남편을 탓하고, 자식을 탓하기 이전에 일단 나를 먼저, 내 감정을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명상이라든지 정자를 하게 되면 그런 내 마음을 좀 더 차분하게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면 좋고,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뭐 남편이 나에게 막 화를 내고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화를 내고 이러면은 당연히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 조언을 딱딱 해야겠죠. 그걸 또 다 받아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부부는 화합해야 되는데 왜 당신은 나를 이렇게 화합하지 않고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옳은 이야기로서 계속 가르쳐야죠. 모른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걸 다 받아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식이라는 것은 너는 이제 사랑으로 태어난 존재지만 그걸 잘 모르니까 어른에게 무시하고 어른을 업신여기고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잘못했다라고 알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그렇게 이제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감정적으로 흔들리거나 짜증내거나 내가 먼저 불행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행복 그리고 그 행복을 지향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내 스스로를 딱 이렇게 마음을 잡고 있어야 돼요. 내가 막 짜증내고 같이 동조하고 같이 막 화내고 이렇게 하면 그 자식이 남편이 뭐야 하면서 따르겠어요? 이렇게 내가 먼저 행복하고 여유롭고 너그러운 마음 흔들리지 않는 걸 보여줘야 상대방이 바뀔 수도 있지만 내가 먼저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정심이죠. 정심. 마음이 발라지는 거고 그게 수심이죠. 몸이 닦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것이 여러분들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현실에 닥쳐서 아주 절실한 공부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 결국은 이게 내가 행복해지는 일이고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는 길이고 내 자식이 잘 되는 길이에요. 이게 이익이 생기는 길이에요. 내 감정을 조절하고 내가 행복하면 내가 돈을 함부로 막 쓰겠어요? 또 사람이 또 돈이 함부로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 돈도 벌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하게 되면 돈도 벌 수 있거든요, 당연히. 더 낭비하지 않게 되고 더 옳은 일에 돈을 쓰게 되고 더 행복해지니까 나도 더 돈을 벌 수 있고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돈을 안 쓰고 감정적으로 안정이 되면 이제 내 어떤 재물이 안정이 되니까 돈도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일은 부모님한테서 내가 태어난 사실이에요. 부모님이 지금은 사이가 좋거나 나쁘거나 그런 거 떠나서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낳았을 때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은 오직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태어난 존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 지금은 부모와의 관계가 틀어졌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게 부자 유친이고 오륜에서 말하는 그래서 나는 부모로부터 태어난 행복한 존재라는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노노에서도 효도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사랑을 내가 회복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으로서 가야 될 길은 내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으니 또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그런 행복을 또 같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직장이나 다른 사람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내 부모에게 대해 먼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효도를 하고 감정적으로 내 감정을 먼저 찝찝한 감정을 없애고 부모님한테 잘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내 남편, 내 자식, 내 아이
아이에게 잘하는 거예요. 부부가 화합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에게 어른을 공경하게끔 가르치고, 그것이 이 삶의 우주에서 우리가 태어난 가장 행복한 일이지 다른 게 없어요. 그것이 끊임없이 수천 년, 수만 년 이어지는 게 사람이건 동물이건 그것을 계속 끊임없이 그 수레바퀴처럼 돌아가는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다른 사람에게서 이것을 얻기 이전에 내 부모님, 내 남편, 그리고 이 사랑을 첫 번째로 베풀 것이 내 아이, 내 자식. 이것이 결국 내가 행복해지고 내 주변이 행복해지는 첫 번째 길이고, 이것이 다예요. 이것이 다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행복이 있고 인생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행복의 핵심이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내 가까운 내 남편, 내 부모님, 내 가족에게서 이것을 구현하고 실천하고 펼쳐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부터 다시 마음을 잡아보십시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